안녕하십니까. 자바 프로그래밍 응용 4주차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차의 큰 주제는 접근 지정자 그리고 정보 은닉, 정보 은닉 중에서도 일부분만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수업 진행 내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주차의 학습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3주차에 제가 드린 과제에 대한 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제출해 주신 분도 계신데 제가 조금 난이도를 올려봤습니다. 아주 조금이요. 그래서 아직 풀이를 못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향후에 과제가 끝났다고 해서 덮어두지 마시고 좀 풀이를 보시고 본인 스스로 좀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개발 방법론. 이 얘기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과제를 풀어라, 어떠한 주제를 주고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직 자리 잡지 않은 그러한 개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서 과제를 풀 때나 어떤 주제를 주고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와 메소드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뒤에 접근 지정자 그리고 정보 은닉의 일부분, 즉 캡슐화의 일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 접근 지정자와 정보 은닉과 연관이 되어 있는 getter, setter 메소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복습 및 실습을 위한 문제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1교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요, 일단 학습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타가 있네요. 4주차입니다. 4주차 수정해서 PPT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4주차 학습 내용인데, 정보 은닉이라는 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정보 은닉, 즉 객체 멤버의 접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정보 은닉을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 그리고 접근 지정자라는 거, 정보 은닉을 위한 접근 지정자, 대표적으로 Public, Private, Protected 라는 지정자가 존재를 하고요. 우리는 Public을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사용해 본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멤버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접근 지정자로 설정하는 그런 설명을 좀 드리게 될 거고요. 접근 지정자로 은닉되었던 정보들을 참조하기 위한 getter와 setter 메소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객체 속성의 우회 접근 그리고 사용 예를 살펴보는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이번 주차에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과제 풀이를 좀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난 주차 3주차의 과제인데요, 3주차 과제에서 과제를 정의하기를 제가 이제 사용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Draw Shape 이라는 어떤 모양을 그리는 그런 클래스,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자. 그래서 사용자 정의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이제 필요한 멤버 변수를 선언을 할 것이고요. 그러한 멤버 변수들은 여기 우측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딱 멤버 변수는 하나만 놓자고 했습니다. local size, 즉 행과 열의 크기를 나타내는, 즉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멤버 메소드들을 선언을 하라, 그리고 구현을 하라 라는 얘기였고요. 각각에 대해서는 오른쪽 삼각형, 왼쪽 삼각형, 그리고 배열을 이용해서 렉트를 구현해라, 사각형을 구현해라
마지막에는 배열을 이용해서 달팽이 모양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값이 초기화되는, 그리고 그것을 출력하는 형태의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 메서드를 구현하라. 총 5개의 메소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생성자 부분을 오버로딩 해라. 그 이유는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 생성 시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즉 초기화된 객체를 지정하기 위해서, 오늘 수업에서 접근 지정자로 저렇게 오버로딩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각각의 메소드들을 인스턴스화된 객체를 통해서 호출을 해보자. 즉 기능적인 메소드는 4개죠. 삼각형을 그리는 메소드, 별표를 출력하는 메소드, 달팽이를 출력하는 메소드를 호출해보자 라고 과제를 드렸어요. 자, 이렇게 과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초보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 이클립스를 켜겠죠. 그리고 그냥 쳐다봅니다. 막연하게. 그러지 말자는 거죠.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그 프로젝트를 설계를 하게 될 겁니다. 설계. 근데 이 설계가 왜 필요한지, 즉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편리하게 좀 용이성을 갖고 향후에는 내가 만들어 놓은 곳에 문제가 있었을 때 유지보수를 하기가 편하게, 그리고 내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프로젝트를 분석하기에 편하게 효율화를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계를 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가장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도 내 코드를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쉽게 편집하고 이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가장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모듈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듈화. 즉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대부분 다 모듈화를 해서 만듭니다. 큰 프로젝트일 경우엔 더욱더 그 모듈화가 단계별로 깊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작은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그 모듈화를 잘 이해를 하고 있다면 개발하는데 좀 더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프로그램 개발 시에 모듈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 그럼 모듈화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모든 기능을 한 번에 구현하는, 즉 코드를 시작하자마자 라인 바이 라인으로 모든 라인을 이렇게 쭉 개발해 나가는 방식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마다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 기능인데 각 기능을 모듈화한 후에 세부 기능을 채워나가는 방식을 이용하면은 프로그램 개발이 편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용 예를, 실세계에서 사용 예를 든다라면 자동차를 만든다, 실세계의 자동차를 만든다고 할 때 말 그대로 큰 쇳덩어리를 하나 놓고 부분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진 않겠죠. 전체를 깎아가면서 차를 만들어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방식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예를 든다라면, 이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차에
엔진을 따로 만들고, 변속기에 해당되는 기어 부분 따로 만들고, 핸들 따로 만들고, 의자 따로 만들고, 이렇게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들고 난 뒤에 그것을 모두 다 조립해 나가는, 그래서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쓰면은 장점이 생기겠죠. 말 그대로 구현하기가 편해집니다. 모듈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유지보수에도 장점을 갖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분석하기도 편리해집니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문제점을 빠르게, 어느 모듈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발생 시 대처가 빨리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는 모듈화 해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그렇다라면은 아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세계에서의 예를 들었던 거라면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에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모듈화를 해야 되는지를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라고 하면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요, 말 그대로 전체의 기능을 먼저 정의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즉 글씨로 써보란 얘기예요. 난 이런 기능, 이런 기능, 이런 기능이 필요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속성이 무엇이 있는지를 또 정의를 내려봐요. 아, 나는 좌측, 우측의 길이가 필요해. 뭐 이런 형태의 속성을 정의를 내려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능을 나누다 보면요, 기능들끼리 비슷한 기능이, 유사 기능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한 유사 기능들을 클래스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클래스별로 필요한 멤버들을 정의를 해요. 여기서는 멤버들은 우리가 1번에서 전체 기능을 정의 내린다고 그랬죠? 그러한 기능들을 또는 유사 기능들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모양을 먼저 정의합니다. 안에 코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이런 모듈이 필요해, 이러한 기능이 필요해, 이러한 기능이 필요해 라는 형태로 정의를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즉 구현이 아니에요. 정의를 내린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한 3번에서 만들어진 클래스를 생성을 하게 되겠죠.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그 뒤에 멤버 변수, 메서드들을 실제로 코드에 명시를 합니다. 자, 이 윗부분 1, 2, 3번까지는 여러분들이 글씨로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고, 4번부터는 실제로 코드에서 구현을 해 나가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6번에서는 각각 5번에서 만든 기능들, 메서드의 기능이 있을 텐데 명시를 해 놨는데 그 내부 코드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죠. 즉 전체 모양을 만들고, 아, 이런 게 있을 거야, 이러한 게 있을 거야 라고 한 뒤 맨 마지막에 이 안쪽 코드를 채워나가는 형태를 갖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마지막에 구현에 필요한 설계를 하고 나서 코드를 작성한다. 즉 이 안쪽에 있는 기능을 설계, 아마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를 설계를 해서 내부 코드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에서의 모듈화라는 말은 외부에서 내부로 채워나가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걸 이제 코드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우측 그림은 지금 UML 형태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린 겁니다.
이거 이클립스에서 그릴 수 있어요. 자, 지금 지난 2주차에 있었던 것을 얘로 그려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게 있을 거야, 이러한 게 있을 거야 라고만 정의를 하고 내부 코드는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 방식을 이용해서 3주차 과제를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이제 이클립스로 돌아와서요. 이클립스 형태 내부에서 일단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그래서 홈워크 3 해서 3주차라는 과제를 프로젝트로 만들도록 할게요. 피니시 가시면 되겠죠. 자, 피니시. 자, 그리고 소스 코드가 필요하게 되겠죠. 설계를 하는데 일단 메인 함수가 내장되어 있는 클래스가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형태로 이 형태가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드릴 때 드렸던 그림입니다. 이 형태의 클래스가 또 필요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요, 다시 오면요, 자, 가보겠습니다. 따라서 클래스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 메인 클래스, 드로우 쉐입 클래스. 따라서 여기선 계속 말씀드렸죠? 영문자를 사용하시라고 해요. 여기다가 과제 1, 3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 제가 하지 말라고 계속 커멘트를 달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안 쓰고요. 프로젝트 메인이라고 하나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메인 체크하고요. 이 형태로 진행을 할게요. 피니시.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 메인 함수를 가지고 있는 자바 파일이, 클래스 파일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 드로우 쉐입이라는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드로우 쉐입, 모양을 그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자, 메인 함수는 필요 없죠? 메인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자,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일단 껍데기 포장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클래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메인에서 인스턴스, 즉 드로우 쉐입에 해당되는 인스턴스를 객체로 하나 가지게 될 겁니다. has a 관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객체를 하나 가지고 있다. 드로우 쉐입 타입의 객체를 하나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전에 일단 제가 여기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놨죠. 속성, 그리고 행위, 기능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기능 또는 메서드라고 보면 되죠. 자, 속성으로 제가 지정을 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irow column siz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public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아이고, public 정수형 타입이면 될 거고요. irow column size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나중에 요 멤버 변수에 대해서도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편적으로 자바 개발을 하다 보면은 멤버 변수에는 앞에 m 언더바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반 지역 변수와 멤버 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일단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얘는 이거죠.
좌변 또는 우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그러한 변수. 자, 많이들 하시는 것 중에 여기서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 마십시오. 초기화는 어디서? 네, 생성자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거 속성은 하나밖에 없기로 했기 때문에 놔두시고, 자, 기능에서 이런 기능이 있었죠. 우리가 필요한 거 생성자 필요했고요. 자, 1번 2번 두 번째는 무슨, 예, 일단 왼쪽 삼각형 기능, 세 번째 오른쪽 삼각형 기능, 네 번째 배열 숫자 표현 기능, 그리고 다섯 번째 배열, 이거 2차원 배열이죠. 둘 다 위아래 둘 다 마찬가지 2차원 배열입니다. 배열, 여기서는 달팽이 숫자 설정 및 출력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한글로 적어 놓으시고 일단 생성자 모양만 만들겠습니다. 내부 구현은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생성자는 퍼블릭이고요. 기본 생성자는 사용을 안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성자는 반환 유형이 없다라 그랬죠. 그리고 클래스 이름과 똑같습니다. draw shape 해주시고 int의 i size 오버로딩을 한다 그랬죠. 크기를 주면서 객체를 생성하겠다 라고 했으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왼쪽 삼각형이다 라고 한다라면 또 퍼블릭, 요번에는 반환 없이 void로 놓겠습니다. 삼각형, 예, print L 트라이앵글, 이런 기능을 함수로 하나 갖는다. 이거는 제가 드린 요 부분에 이름을 정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또 똑같습니다. public void에 print R triangle, 안에 기능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름만 만들고 각각의 모듈, 함수의 모듈 이름만 구현을 해 놓는 겁니다. 자, public void에 이것은 뭐랬죠? print array rect요. prn array rect를 놓을 거고요. 그리고 public의 void에 print snail이었나요? array snail. 이렇게 모양을 만듭니다. 현재는 이런 기능이 있을 거야 라고 정의만 되어 있는 것이죠. 내부적인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쵸? 네.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메인에서는 이 draw shape 타입의 객체를 하나 갖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미리 해본다라면요, draw shape 타입의 shape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new draw shape 하시고, 기본 생성자는 생략을 했기 때문에 오버로딩 된 경우에는 기본 생성자를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요. 따라서 여기서 크기가 3개짜리다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요, draw shape, 오타이군요. draw shape를 3개짜리를 만들어서 처리할 것이고, 그러면은 shape은, 예,
보면은 우리가 각각의 함수들을 이렇게 우리가 정해 놓은 함수들을 호출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정의한 것 이외에 추가로 보이는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로부터 기본 상속이다. 그래서 우리 클래스 만들 때 제일 부모 클래스는 오브젝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다시 상속 때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 거니까 이 윗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랫부분도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이 부분이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메소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rray L 트라이앵글 이렇게 호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건 호출이고, 하지만 얘 L 트라이앵글은 기능이 없죠. 아무것도 없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자, 좀 더 글씨를 키워드린다라면, 자, 그러면 드로우 쉐입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자,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것을 멤버 변수에 설정하는 기능이니까 i low size에다가 i 사이즈 매개 변수로 넘어온 값을 설정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끝. 이게 다죠. 저 오버로딩한 드로우 쉐입 생성자가 할 일은 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 왼쪽 삼각형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복문이 두 개가 필요하게 되겠죠. 행과 열을 나타내는 반복문. 자, 그러면 바로 가보면요. 호 반복문을 이용하셔가지고 int i는 0부터 i가 어디까지? 자, 한 변의 길이라 그랬죠? i local size 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하면서, 예,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3을 집어넣기 때문에 3보다 작을 때까지, 즉 0부터니까 3의 반복이 되겠죠. 즉 이 부분은 행 반복을 시킨다. 자, 그 내부에서 다시 for int j는 0, 그래서 j도 똑같이요. i local size 보다 작을 때까지 j를 증가하면서 처리를 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열 반복문이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할 일은 일단 좌우 삼각형 신경 안 써볼게요. 지금 이걸 지금 그 반복문의 조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정사각형을 출력한다면 옆으로 별을 출력할 겁니다. 따라서 별을 출력해라 이 코드를 넣어놓고 프린트 ln을 쓰지 않고 프린트를 사용했습니다. 자, 안쪽 반복문만 생각해보면은 쭉 옆으로 이어붙여 가지고 반복을 하면서 별이 3개 출력이 되는 코드죠. 그것을 3번 반복해라 라고 했으니까 정사각형이 출력이 되겠죠. 근데 줄바꿈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출력이 열을 반복해서 옆으로 출력을 하고 난 뒤에는 프린트 해서 뭐 이렇게 백슬래시 n을 주셔도 되고요. 또는 프린트 ln을 호출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L 트라이앵글을 지금 호출을 했는데요. 실행을 해보면 옆으로 3개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쵸?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3번 반복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옆으로 3개를 출력하는 것을 3번 반복을 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바꾼다라면요. 어떤 형태가 돼야 되죠? 이거 3번 하면 안 되겠죠? 제일 첫 번째는 한 번만, 그 다음에는 2번만, 그 다음엔 3번, 이렇게 반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증가되는 것은 얘가 아니고요. 이 i와 연관이 있죠. 그쵸? 자, 따라서 i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로 처리를 하셔도 되고요. 이 조건식을 바꾸셔도 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형태가 될 텐데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i가 0일 때 j가 0, 1, 2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제 0보다 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작거나 같다가 싫으시다라면 이렇게 되면 하나가 덜 출력이 되죠.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셔도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출력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아마 지난 학기에 자바 기초, 아마 C 언어를 공부하실 때도 기본적으로 해보신 삼각형 출력 방법일 겁니다. 반복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드린 거예요. 복학생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반복문을 연습해라 라는 의미로 이 과제를 드린 겁니다. 물론 밑에는 배열을 연습하자 라는 의미에서 과제를 드린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왼쪽 삼각형은 출력이 일어났으니까요. 오른쪽 삼각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모양은 동일하게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똑같이 거의 동일하게 행과 열의 반복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요번에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 삼각형을 출력하자는 얘기였어요. 오른쪽 삼각형. 즉 여기는 공백, 여기는 별표가 출력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사실상 행과 열을 다 반복을 하는데, 즉 여기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사각형을 출력했던 것처럼 요 형태를 그대로 쓰는데 왼쪽 일부분을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고 이쪽 부분도 출력이 있는데 여기는 스페이스바를 출력을 하고 여기는 별표를 출력하자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출력을 할 때 어떠한 경우에는 별표, 어떠한 경우에는 공백을 출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안에서 if문이 처리가 돼서 i와 j의 관계를 봤을 때 그 i와 j가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인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이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j가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질지를 고민하면 되겠죠. 즉 어떠한 경우에는 프린트로 사용하겠습니다. 띄어쓰기를 출력할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는 별표를 출력해라 라고 해서 조건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즉 이 얘기는 이게 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별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공백을 출력해라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부분으로 출력을 진행할 수 있는데 자, 그럼 j하고 i하고의 관계를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경우라면요, 조건식을 만들어서 봤을 때 j가 즉 열에 해당되는 증가가 옆으로 진행이 될 때 j가 몇 번째 칸일 때는 몇 번째 칸보다 작을 때까지는 공백을 출력할 것이고 그것 아니면은 별표를 출력해라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i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 사이즈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자, 전체 사이즈에서 i를 뺀 상태를 놓고 봤을 때 잠깐 호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알트라이앵글로 호출 바꿔서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 지금 첫 번째가 하나가 실행이 안 됐네요. 당연하죠. 이유는 지금 로우 사이즈는 3입니다.
i를 첫 번째 빼면은 0이죠. i가 0일 때 첫 번째 반복이 들어왔을 때 0을 빼면은 j가 3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세 번째 칸까지 공백이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한 번 더 빠져줘야겠죠.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실행을 해 보시면요, 이런 형태로 출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만들 때, 객체를 생성할 때 크기를 5로 바꾼다라면 당연히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삼각형의 기능, 오른쪽 삼각형, 왼쪽 삼각형의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2차원 배열을 이용하는 예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일단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그냥 보고 계지 마시고요, 보시고 난 뒤에 여기까지 실습을 해 보시고 두 번째 시간에 2교시에 4번과 5번에 대한 풀이를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에 뵙겠습니다.